사실 100명, 200명 때만 해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책방 러너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뛰고 계시나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더할 나위 없이 뛰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고 새순도 올라오면서 주변 풍경 감상하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새록새록 샘솟을 텐데요.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월 10일을 기준으로 구독자 1000명이 됐습니다. 와! 50명 달성하고 100명 달성할 때만 해도 너무 기뻐서 그때도 영상 하나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채널을 좋아해주고 또 이제 자주 감상하는 분들이 1000분이나 있다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영상 하나 보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구독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관심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실 구독자 수가 100명, 200명일 때만 해도 와, 이렇게 한 분, 두 분 계속 봐주시네, 감사한 마음도 들고 부담감도 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전해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책방 러너의 이제 마라톤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서브 3이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마라톤 훈련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이제 서브 3를 할 수 있겠다, 최악의 경우 이대로 머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봐주시니까 이제 서브 3는 무조건 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달리기에 관한 정보 전달, 제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방식의 변화,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뀐 편이라서 어떤 컨텐츠로 나아갈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볼 텐데 많은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기념으로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 러닝 일대기부터 일본과 강릉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그분들 질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행복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란 처음에는 살 빼기 위해서 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12년 1월에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끊으면서 살이 급격하게 쪘어요. 첫 번째는 담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였는데요. 하나만 끊어도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데 두 가지를 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담배 끊는 건 그렇다 쳐도 고기 참는 게 힘들었어요. 방법도 몰랐어요. 그땐 채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무작정 끊었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생선이랑 유제품은 먹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이다 보니 대부분의 식사를 쌀밥으로 하고 바게트빵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일순간에 확 쪘어요. 85kg 정도였나? 계속 조금씩 찌다 보니까 심각성을 느껴서 그해 가을부터 조금씩 뛰기 시작했죠. 오래 못 뛰었죠. 처음에는 저도 1km 횟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3km, 4km 이렇게 뛰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성인이 된 후에 달리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탑폴님 이실까요? 서브포를 위한 초보자 훈련법, 부상관리법, 존투 이지런과 스피드 훈련 비율에 대한 생각, 유튜버님의 러닝 일대기 궁금합니다. 많이 써주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마라톤을 처음 준비하고 또 서브4 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저도 서브3를 바라볼 정도로 주력이 올라왔지만 예전에는 저도 형편없었어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다 빠르세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는 일본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취업해서 가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달리기를 통해 많이 해소를 했던 기간이기도 했고요. 마라톤 대회를 처음 나간 거는 2013년 가을이었어요. 그때가 하프 마라톤 대회로 사이타마의 토다라는 곳에서 열린 지역 대회였는데 동네 분들도 다 응원 와주시고 지역 먹거리도 끝나고 먹고 야채도 한 보따리 받아가고 대회가 엄청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프를 두세 번 더 뛴 다음에 풀마라톤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심한 부상을 한번 입었어요. 10km 대회 나가고 일요일에 축구가 잡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마침 운동장을 좀 오랫동안 빌릴 수 있어서 3시간 정도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넘어갈 때쯤 좀 허벅지가 힘들다, 무릎이 힘들다. 한 3시간 거의 다 돼갈 때쯤 무릎이 찡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좀 무시하고 계속 뛰었는데 그게 탈이 났는지 그 다음날부터 뛰는 건 물론이고 걷는 것도 엄청 불편했어요. 한동안 운동을 쉬어만 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2014년을 거의 통으로 쉬었죠. 뛰는 거는 좀 적고 등산하러 가거나 산책하러 많이 걸어 다녔는데 2015년부터 조금씩 나으면서 그때부터 3, 4km씩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포기했던 풀마라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풀마를 준비하긴 했는데 감히 워치도 없었고 당시 나이키 앱도 몰라가지고 무작정 뛰고 걷고 해서 그렇게 풀마를 신청했죠. 당시 집이 내리마라는 곳 근처였는데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오크무사시 그린라인 챌린지 42.19인가? 집에서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인가? 그랬어요. 이거면 되겠다 신청했는데 웬걸 이건 마라톤이 아닌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어필이고 포장도로긴 한데 자꾸 산길로 가요. 산길로 막 계속 올라가. 표고 900m까지 올라갔나? 이제 한 35km까지가 계속 지근지근하게 계속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었고 나중에 거의 걷다시피 해서 5시간 10 몇 분 거리였고요.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마라톤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첫 풀마였죠. 풀마 아닌 풀마, 도로만 포장돼 있지 반쯤은 거진 산악 마라톤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제 첫 기억이었고요. 두 번째로 동아 마라톤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이나 그런 데서 틈틈이 접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한번 좀 나가고 싶다?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키 어플도 알게 되고 또 이게 얼마나 간절했냐면은 저번에 완주하긴 했는데 살짝 거진 반은 걸었거든요. 제 딴에는 좀 마라톤으로는 인정하기 싫은 느낌도 있었나 봐요. 쉬지 않고 걷지 않고 좀 뛰고 싶다, 완주하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때 실행한 게 108배였어요. 거의 맨날 108배 하고 300배 하고 700배 하고 제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를 통해서 이제 무릎 하체 훈련을 한 거죠. 제발 마라톤 완주하고 싶습니다. 시내에서 훈련한 것 뿐만 아니라 거리량도 충분히 쌓았죠. 그때도 한 25km, 20km에서 25km 장거리 훈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월 200은 가까이 찍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동마를 뛰었는데 기록이 4시간 3분 나왔어요.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고요. 서브4를 하게 된 건 그로부터 반년 정도 지나서 겨우 달성했습니다. 네 번째 마라톤인데 그때가 니이가타 마라톤? 도쿄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당시 가민도 없고 시계도 안 차고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냥 감으로 의지해서 뛰었거든요. 한 반환점 돌 때까지 이 정도면 서브4 하겠지 했는데 서브4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 저 앞에 가 있더라고요. 안 돼.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속력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서브4 풍선 추월하고 한 35km 지점쯤에 살짝 쥐가 날 뻔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안착해서 안정적으로 서브4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초반에 천천히 시작하는 네거티브 스플릿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서브4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1km로 치면은 5분 40초 페이스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장거리인 것 같아요. 제가 동마 때 아슬아슬하게 못했지만 그때도 최소 20km에서 25km는 2주에 한 번? 뭐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가을철에는 좀 더 마일리지가 늘어나면서 200km, 250km까지 장거리도 그만큼 30km 가까이 가져가면서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역시 스피드 훈련도 좋지만 49분, 48분 정도? 아니면 뭐 50분 정도라면은 이 장거리만 꾸준히 쌓아줘도 서브4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의해야 될 점은 10km 기록이 52분, 53분, 막 55분을 넘어간다. 그럴 경우는 스피드 훈련을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벌까지는 아니고 빠른 지속주를
8kg, 10kg 가져가면 이제 시력 형성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투 이지런과 속도에 의한 비율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으셨는데, 전투에 해당되는 스피드면은 한 7, 80 정도 넣어주고, 너무 천천히만 달리면은 갑자기 스피드를 주었을 때 몸이 못 버티잖아요. 10%, 20%는 빠른 조깅, 마지막 10%만 스피드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러닝 1대기에 관해서는 서브4를 달성한 다음에 대회 한 번 더 나가고, 그때 3시간 45분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 전부터 알고 지낸 유콘이라는 크루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크루 활동하면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시력이 쑥쑥 올랐고요. 1, 2년 사이에 계속 345에서 340, 330, 320까지 계속 줄여나갔던 것 같아요. 320까지 한 다음에 강릉으로 오게 됐고, 2019년에 춘마에서 3시간 13분 달성한 이후로는 경제활동하느라 좀 바쁘게 보냈었어요. 강릉의 생활에도 적응하고 매장도 열고 코로나 이슈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회랑 멀어지다가 코로나 기간 끝나고 친구들 뛰는 모습 보면서 나도 나가고 싶다 해서 대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시작을 하게 됐네요. 러닝 일대기는 간단하게 말하고 다음번에 기회 될 때 또 좀 더 시간을 둬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널 오리진님, 이제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얼마 전에 싱글 달성했다고 이제 소식 올려주신 분인데요. 10km는 안 하시나요? 올해 대회 일정이 궁금하네요. 기회 되면 책방 러너님 등을 빌려 따라가고픕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회는 대부분 주말에 열리는데 제가 주말에는 보통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려면 저희 집 내무부 장관님의 결재가 필요한데요. 제 올해 희망사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가는 대회도 좀 인근? 인접 지역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결제 잘 맡아볼 테니 그때 기회 되시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마돌님. 부상 입었던 게 회복이 안 되고 오래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거는 사석에서 질문 받은 거라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부상 입은 분들한테도 좀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으로 담아 보내드립니다. 단거리 육상 종목이나 역도 같은 힘을 순간적으로 확 주는 그런 운동은 장거리 주자와 좀 부상의 경향이 다르죠.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경우는 근육이 파열돼서 몸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반복 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하가 쌓여서 근육이 경직되고, 그 경직된 게 굳다 보니까 다른 데에 부하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지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염증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되는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장기간 동안 부상이 안 나서 계속 병원을 갔는데 어느 병원에서 완전히 쉬어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걷거나 뛰면서 몸을 움직여야 된다. 환자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훈련을 너무 하다 보니까 피로골절이 찾아와서 20-30분 조깅하는 것도 힘들다 하면은 이제 며칠 동안 푹 쉬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푹 쉬면도 이제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저도 무릎 부상 입었을 때 한동안 회복은 안 돼가지고 3kg는 뭐냐, 1, 2kg만 뛰어도 막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든 순간부터 바로 걷기 시작하고 한동안 걷기만 했죠. 오르막을 한번 걷기를 추천하지만 오르막도 힘들다 치면은 평지를 천천히 먼저 걷고, 평지를 걸으면서 다리 근육을 조금 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오르막을 걸어보고, 오르막 걷는 게 좀 괜찮아진다 하면은 1km 조깅으로 좀 뛰어보고, 뛰다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다시 이제 걷고, 그러면서 다리 근력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소피아님, 일본이나 강릉에 살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일본을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갔습니다. 당시 할 줄 아는 게
일본어 정도였고, 이제 그 일본어 하나만 믿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일본 유학을 하게 됐는데, 운 좋게도 도쿄의 어느 대학교에 사립대학교에 붙고 졸업하면서 동시에 취업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쭉 살게 됐죠. 평탄하게 회사 생활 하다가 4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당시 과장이 이어리 과장이었나? 그래서 상담하면서 저 이제 귀국하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일본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길어도 10년 정도 생활하고 귀국하고 싶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린 바대로 이제 귀국한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귀국하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부모님 자주 못 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도 새로운 스텝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 좀 고민이 깊던 시기여서 짐 싸들고 한국으로 가자 결심하게 되었고요. 2017년에 서울 와서 2년 만에 곧바로 강릉으로 가게 됐습니다. 참 엉뚱하죠. 제가 봐도 참 대책 없고 그렇긴 한데, 강릉에 살게 된 계기는 역시 어렸을 때 기억이 큰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거의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렸을 때 정말 동해를 자주 갔어요.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동해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또 동해 북평동에 외할머니 집이 있어서 명절 외에도 수시로 모여서 먹자지껄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매달? 2달에 한 번? 이제 외가 친척들 모여서 맨날 고스톱 치고 그 옆에서 응원하면서 막 용돈 주는 거 이제 받아서 막 오락실 가고 아니면 양념치킨 먹고. 외할머니 있던 집이 북평 쪽 시장 골목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오일장으로 유명해요. 왁자지껄하고 막 생동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친척들이 모여서 즐겁게 수다 떨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저는 엄청 내향적이고 사람 낯가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 막 기빨리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분위기 자체는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런 기억이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남았는지, 제가 일본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부터 부모님 고향이 동해나 그런 영동 지방으로 가고 싶다,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줄곧 품었었고요. 처음에 귀국하면서 정한 선택지가 2곳이 있었어요. 이게 원주냐 강릉이냐. 언젠가 한번 휴가를 받아서 제주도 반바퀴를 좀 걸었던 적이 있어요. 100km 걸으면서 하루에 한 12시간씩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풍경 보면서도 돌고래 보면서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원주에는 제 능력을 살릴 만한 안정된 직장이 있고, 강릉은 부모님 고향도 가깝고 또 내가 원하는 여유로운 삶에도 좀 적합한 것 같고, 그거를 계속 저울질하다가 100km를 다 걸어갈 때쯤 결심하게 됐죠. 강릉으로 가자. 그 후로 아내를 만났고, 아내도 다행히 둘이 사는 곳이 중요하지 장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방에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2019년부터 강릉에 살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딱 강릉 이주 5년차 되는 날이에요. 둘 다 뜻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삶, 건강한 삶,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맞아서 이렇게 강릉에 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쓴 원고를 토대로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연고지 하나 없는 강릉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책이고요. 관심 있으시면 매장으로 사러 오셔도 되고, 인터넷 판매는 인디펍인가? 인디펍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궁금한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신님께서 강릉에 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만족도랑 불편한 점, 후회하는 거 없냐?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만족도에 관해서는 전체가 100이라고 치면은 솔직하게 95? 나머지 5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자주 못 보러 간다? 라는 점. 둘 다 문화생활을 막 엄청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뭔가 보고 싶을 때는 집에서 빔 프로젝트나 노트북 켜면서 이제 요리해서 먹고, 집에서 매장까지도 5분 정도 걸리고, 시내 중심까지 차로 10분 정도. 바다도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마음만 먹으면은 바다도 갈 수 있고,
요즘 산은 잘 안 가긴 한데 산도 갈 수 있고, 한적하고 좀 느긋한 걸 좋아하는 편이고, 또 자연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도는 100%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랑은 무관한 이야기지만 강릉을 포함한 속초, 동해사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다른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처음 할 때만 해도 구독자 1000명을 어떻게 달성하나 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덕분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유튜버가 될 테니까요. 칭찬해 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라고 말해 주셔도 되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서 보완하면서 보다 성숙해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너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거를 정제해 나가는 기술도 동시에 길러야 돼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릴지 저 또한 많이 기대되는 바고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도 잘 해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